1년 반 전에 남편이 학원을 인수 경영하는데 초반에는 아주 잘 운영이 되었으나 지금은 많이 힘들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으며 다른 스님에게 기도문을 받아 하고 있으나 많이 힘듭니다. 저 역시 기도를 하고 있으나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도 특목고를 보내어 기숙사에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이제 고교 처음 지나가니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떤 기도로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요. 정진할 마음을 일러주세요. 우리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힘들어요. 괴롭고.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남의 힘을 빌렸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신이라는 힘을 빌려서라도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왜? 그도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비는 그 대상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를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전지전능하다고 만들어져야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존재가 전지전능 안 하면 내 원하는 거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답답할 때는 내 힘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믿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만사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꼭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아마 그게 천국일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려요. 나는 이 남자가 좋은데, 그럼 또 딴 여자도 이 남자가 좋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거나 인물이 잘생겼거나 어떤 남자는 모든 여자가 다 그 남자 좋다 그런다. 그럼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이 되죠. 뒤죽박죽이. 다 부자가 되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다 자기 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쉽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노력 안 하고 게을러지고. 이 세상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안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되어질 때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다. 근데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또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다 대통령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다 부처님, 하나님, 뭐님 해가 다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하느냐? 연구해서 다시 하면 돼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면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목표를 세워서 했어요. 그게 이루어졌다. 기쁘죠? 그럼 다음 뭐 해야 돼요? 놀아요? 딴 일 해요? 예? 그 다음 그걸로 끝이요? 딴 일 해요? 딴 일 하지. 그것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딴 일 해야지. 이거나 원하는 일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고 딴 일 하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딴 일 하나. 똑같아요. 또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번 더 했다. 그럼 같은 걸 2번 하나, 2개를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밥 먹고 점심은 라면 먹고 저녁은 국수 먹으나 아침도 밥 먹고 점심도 밥 먹고 저녁도 밥 먹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진짜 도인 다 돼가지, 아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부지런히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등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결과로 이루어지면 딴 일 하러 가야 되고 안 이루어지면 선택이 이 일을 계속할 건지 딴 일을 할 건지. 어떤 일을 해서 이루어져서 딴 일 하나, 실패해서 버리고 딴 일 하나 마찬가지예요. 또 실패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괴롭다 하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괴로워야 되고 늘 전전긍긍하며 누구한테 매달려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게 문 연다고 다 성공합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애들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합니까? 또 자기 서울대 가고 싶으면 영어대 가고 영어대 가고 싶지만 또 그 다음 가고 싶지만 또 그 다음 가고 이런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애들 치고 서울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다 죽었어요. 다 살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럴 때 남편이 힘들 때 내가 그 학원에 대해서 뭘 도와줘야 됐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거냐.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건 욕심이에요.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그거를 어떻게 용기를 줄 거냐. 그래서 내가 정진하라는 거예요. 정진을 떡 하면서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하듯이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거기에 고해를 덜 받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한테 도움이 되죠. 남편이 힘들어할 때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용기를 심어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남편이 힘들 때 뭘 어떻게 그 회사 일에 관여하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남편보다 학원 운영에 더 잘 알면 내가 맡아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일은 공연히 잔소리해봐야 시끄러워.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을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내 사는 방식을 수입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용기를 내서 그런 좌절 넘어진다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롭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내가 격려를 해주든지 그럴 내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정진 안 하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여유만만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겐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고 당신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큰 힘이 못 돼 미안하오. 대신에 내가 딴 거 당신이 뭐 그냥 엎어져라면 엎어지고 누워라면 눕고 자빠져라면 자빠지고 물 가져라면 물 갖다고 그저 예예 하겠습니다. 용기 내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기도를 하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자라면서 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해야 그 애가 성장하지. 다 뜻대로 되기만 하면 이게 식물이 웃자라면 나중에 곡식 열매도 못 맺고 이게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예,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이제 처음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워낙 오랫동안 했던 일을 이제 다시 하게 돼서 잘 될 거라는 확신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막상 시작을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일도 조금 잘 안 되고,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본금을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계속 들어가서 자본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초조함과 조바심이 자꾸만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마음 먹고 잘 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약해지고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꾸만 없어지고 두려움도 자꾸만 생기고 그럽니다. 잘 견뎌야 하는데 결과물이 일단 안 나오니까 하루에도 12번 이제 내가 스스로가 날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그런 날 보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직원을 뽑았는데 지금 그 직원들은 나를 믿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그런 직원들한테 그런 마음이 또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좀 다잡아야지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두렵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 일에서 언제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한 4달, 5달째쯤 되는데 일의 실마리가 보이고 일에 있어서 예전처럼 좀 웃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스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경기가 호경기로 돌았을 때 시작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지, 이렇게 불경기로 내리막길을 갈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첫째,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경기가 내리막길로 가더라도 그럴 때 더 잘 때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전체적인 경기는 불경기지만 그 사업은 뭐다? 호경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아주 유의해서 찾아서 시작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과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그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왜 직장 다니겠어요? 다 자기가 사업하지. 그러니까 종업원으로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본을 모으고 밤새도록 공리하고 하는 거, 이런 건 전혀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큰 책상에 앉아가 지시하는 것만 보이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 그것만 보이지 그 경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이건 전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가 하면 쉽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 거기에 그 생각처럼 그래 안 돼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지 않았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케이스 중에 하나는 꼭 돼야 된다. 그게 뭐냐?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 전문가든지, 다시 말해 내가 식당을 낸다면 자기가 주방장 출신이든지, 그런 정도가 돼야, 야채할 때는 어때요? 다 내버리고 자기가 혼자서라도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금이 아주 많든지, 그 정도는 망해도 어때요? 경험 삼아 학습비로 처리하고 새로 할 수 있든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는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아니라면 어려운데, 지금 현재의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직장 다니던 그 일을 가지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전자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 새 신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대신에 그러면 그만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그걸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에 융자를 내서 자기가 가진 자본금과 은행에 융자를 내서 한 것 갖고 운영이 안 되면 부도를 내라.
절대로 일가 친척이나 사채를 빌려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채를 빌려서 사업을 막아서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다 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딱 자본금과 그 다음에 은행 융자를 갖고 해서 안 되면 부도를 내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어때요? 새롭게 하면서 신용 불량자가 되겠지.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건 모든 이렇게 사업을 한다, 주식을 산다, 부동산을 산다 하는 것은 약간의 투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성에는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후회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런 얘기.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도 어려운데 새로 사업을 내가지고 이 난관에서 이겨내려면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데 아주 정말 감동이 올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죽기 살기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기술 개발을 아주 특이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성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사람이 감동되게 하든지 뭐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건값이 질이 좋고 값이 사든지 안 그러면 손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친절하든지 안 그러면 이 서비스 집에까지 탁탁탁탁 배급을 해주거나 이런 서비스가 뛰어나든지 사람이 와서 똑같은 집에 딴 집에 안 가고 그 집에 갈 만한 어떤 한 가지 이유는 있어야 된다. 근데 특별히 물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건 값이 싼 것도 아니고 주인이 친절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놓고 가게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 놓고 절에 가서 절이나 하고 부처님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부처님 영업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옳지가 않는 태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아침 일어나서 108배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08배 기도하면서 신심을 다지고 부처님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탁 다지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정열적으로 붙어야 된다. 그리고 종업원들도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사장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감동해서 하도록 그리고 종업원들은 기본적으로 6시 퇴근하면 해도 좋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자꾸 이렇게 노동법규를 어겨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7시까지 하라, 8시까지 하라 이것은 그렇게 해가 사업이 되면 그건 뭐 사업 하나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것을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걸 갖고 뭐 두려워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도 내고 이번에는 실패다. 내가 시기도 잘못 선택했고 능력이 부족하구나. 딱 내고 다시 내가 전에 직장만큼 월급 받는 데를 못 들어가겠죠. 그거보다 좀 낮춰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월급 받은 중에 절반은 빚 갚는 데 쓰고 절반 갖고 살고 그래서 한 10년은 뭐 신용불량을 해결해야지.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인생이 그런 거지. 그 외에 뾰족한 인생은 수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을 못하지. 이왕 아직 당장 부도난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딱 기도를 하면서 정열을 기울여서 사는 게 필요하다. 그럼 그 회사 그 살리는 게 해결하기가 쉬울까? 남북 통일하는 게 쉬울까? 회사 살리는 게 쉽죠. 스님은 지금 이 정세도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 법문을 하지만 이 몇 가지 시간을 빼고는 거기에 어쨌든 일본을 갔다가 미국을 갔다가 정치인들을 설득했다가 정부를 만났다가 북한을 설득을 했다가 다
계란 갖고 바위치기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도전을 장을 냈고 그걸 갖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비해서 회사 살리는 건 내 같으면 쉬운 일 같은데.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전력을 해보고 안 되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깨끗이 포기해도 아무 미련이 안 남아. 근데 뭐 어떻게 적당하게 스님한테 뭐 진언 하나 받아 외우면 되는 그런 거 원하나? 그런 여행을 바라면 안 돼. 바로 기적은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 기적은 그 당사자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보면 기적이에요. 옆에 사람이 보면 이야 이래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되나 이래요. 사람이 밤잠 안 자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일하는 거 이런 거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냥 드러난 것만 보고 그런 말 한다.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기적을 만들어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스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업에 몇 번 실패한 후 세상의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정신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본래도 성격이 외골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이중고를 이겨내고 마음을 다스리며 가정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요? 이랬어요.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안 보이고 외관상 참 보기에 굉장히 안 좋죠. 또 생활하는데도 많이 불편하고 그죠. 만약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라면 다른 사람 만나거나 이럴 때 어때요? 늘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사람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4대 육신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간 결함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함께 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거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중요시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멀쩡하냐 이걸 첫째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만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같이 살아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화합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부차적인 겁니다.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터고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꼭 열렬히 막 그냥 기름에 불 붙이듯이 막 사랑이 확 붙는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얼마나 오손도손 잘 살아갑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의 이 가정생활이 갈등이 많은 거는 꼭 상대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이 인생이 사는데 어떤 게 행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살면서도 또 자녀를 결혼시킬 때 아들이거나 딸을 결혼시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우선 얼굴 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두 번째,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학벌이 얼마냐. 직업이 뭐냐. 이런 거 따지지. 성격이 어떠냐. 정신 상태가 어떠냐. 가치관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집니까? 거의 안 따지잖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외모를 따지니까 결국은 외모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가치관, 마음가짐, 소위 인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취직을 하거나 결혼할 때 그게 더 중요하게 점검이 된다 그러면 수행하는 게 열풍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안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상대편에 대해서 정토에 다녔다. 그럼 딱 이력서를 볼 때, 이 깨담장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나눔장에 몇 번 갔다 왔냐? 정토불교대학 졸업했나, 안 했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법사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이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서 어때요? 이 사람과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된다. 근데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그런 물질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게 살면 그 복이라고 생각하고 요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선택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재산이 없는데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고 학벌 났는데도 높다고 할 수도 있고 얼굴은 갖다가 성형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격이랄까,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기본적인 그런 생활 태도랄까, 이런 거를 쭉 같이 연애를 하거나 선을 보면서도 그걸 눈여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할 때 여자 선보러 갈 때 처녀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에 가서 그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밥에 오는 거, 태도 얘기시켜보고. 애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만나면 본인은 가식적으로 숨겨서 살 수 있죠. 그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생긴 대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첫째, 남편이 문제다가 하지 말고 그런 남편을 선택한, 그것이 연애든 그것이 선을 보고 선택했던,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중요시 안 했다. 첫째 그게 하나. 이거 상대편이 문제가 있다는 데만 보지 말고 내가 눈이 어두웠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되고 참여해야 될 내용이다. 두 번째,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를 입양한다 할 때는 얼굴도 예쁘고 건강하고 어쩌고 이걸 선택할 수 있지만은 내가 낳은 아이는 어때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뭐 키가 작다고 버릴 거예요. 신체가 약간 장이라고 버릴 거예요. 그 나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한 뒤에 남편에서 생기는 문제는 나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런 결함이 있으면 그것은 첫째 내가 선택을 한 거고 내 불찰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딴 것처럼 이렇게 물건을 금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의 힘듦을, 그의 어려움을 내가 좀 나누어서 짊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이런 성격에 대한 이해. 그분도 그분 자신은 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세상 살기가. 당신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남편의 행위를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이 자라는 환경,
그런 성장 배경, 자기 처지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런 남편을 내가 좀 편안하게 봐낼 수가 있다. 한 발 더 나간다면 좀 도와주자.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도와준다 하면 뭐 내가 대신 돈을 번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편의 처지와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이해와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내가 뭘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첫째는 내가 예의해주는 하도 꼴이 보기 싫고 하도 행패를 부리니까가 아니라 정말 그가 지금 모든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라도 좀 덜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스트레스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하고 예의하고 존경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일단 그 사람을 돕는 법이에요.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 안 되면 나머지 내 행동이 남편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실패할수록 아내가 숙여줘야 됩니다. 이게 성공한 케이스는 안 숙여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공하면 성할수록 내가 위축이 되니까 비굴하게 자꾸 숙여요. 그런데 상대가 실패하면 오히려 쉽게 말하면 기어오르듯이 오히려 목에 힘주고 내리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부지간에서 잘못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길을 살려준다. 예의하면서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생각할 때 자기 부인이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 하는 인식이 가져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이게 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깨담장에도 다녀오게 하고 부족하면 나눔의장에도 다녀오게 하고 또 천일결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매사에 이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마음가짐을 사물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그걸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건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데 있다 가보자. 당신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런다고 안 와요. 그럼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예의하고 숙여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나에 대한 신뢰가 얻어지고 신뢰가 얻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다. 인연을 맺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예의하려면 이 법문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내 생각에서 볼 때 너무나 부당하게 행동한다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런 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저런 부당하다, 잘못됐다 하는 거는 내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주장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내 중심에서 볼 때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만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에 대한 이해, 인정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또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 될 때 나를 참여하고 이렇게 정진을 해 나가면 내가 좀 숙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좀 숙여지면 상대가 기가 좀 산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기가 좀 살면 사고가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고가 긍정적으로 되고 희망적으로 되면 소위 말하면 생기가 돌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 물론 본인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런 데서 먼저 인생살이가 피곤하다, 괴롭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본다.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남편에게 숙이고 남편을 잘 받드는 그런 기도를 해나간다. 근데 이게 며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100일 하면 기도가 뭔지를 조금 알 수 있고 적어도 한 3년쯤 해야 그 공덕에 의해서 상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 설령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를 도와주고 이혼을 해야 된다. 그가 나하고 같이 살아, 나 같은 사람하고도 지금 같이 못 사는데 사업도 실패하고 이런 상태에서 나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이렇게 수행정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자기 공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가서는 같이 살아도 되고 헤어져도 괜찮다. 그렇게 한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내 수행부터 먼저 해라. 만약에 내가 계담장 안 갔다 왔으면 내가 계담장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매일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숙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두고도 내가 힘이 안 들어야 된다. 그럴 때 그 남편의 마음에 뭔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럴 때 내가 권유하는데도 그가 가게 된다. 내 자신은 나를 숙이고 정진하는 쪽으로 가되 남편은 다시 이런 수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 국내 대기업 1차 협력사에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 전공이 러시아어인데 그 러시아 해외 지사에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러시아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7년 동안 사귀었던 이제 여자 이제 결혼할 여자가 이제 떠나고 이제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보다 그 모든 환경들이 틀리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것도 힘이 들고 뭐 보수를 떠나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좀 정착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좀 어느 직장을 이제 직장들도 알아보다가 마땅히 가고 싶은 데는 실력이 모자라고 또 오라는 데는 제가 마음에 안 차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예전부터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이제 지금 사업을 한번 해볼까 지금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본인데 이제 제가 모아둔 돈은 부족하고 어른들한테 좀 빌리려니까 사실 지금 형편이 부모들도 지금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지금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제가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목욕탕을 경영을 했었고 집이 또 예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또 경찰서장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집이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 아버지 사업도 이제 부도가 나시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전이 됐어요. 반전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경황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모아두신 그런 미천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왜 부모님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형편이 좋았을 때
장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신 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런 마음에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스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10년간 사귄 여자가 딴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좀 섭섭해요? 당시 러시아에 있을 때는 그냥 죽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헤어진 지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냥 그 여자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한없이 기다릴 수만 없잖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사귄 지 5년이 돼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하니까 뭐 집에서도 딴 남자하고 하라 그러고 또 딴 남자 만나보니 뭐 좋아할 때 아까 저거 봐라. 한 3년 사귀니까 뭐 딴 남자 생긴 거 아닌데도 사람 마음이 바뀌듯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면 안 보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그래서 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여자 문제일까? 인간의 마음이랑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안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바뀌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사귈 때 뭐 거짓말 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오래 떨어져 있고 상황이 바뀌니까 또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또 결혼을 하고 그런 거죠. 깨달음장 다녀오셨어요? 수련, 문경에 사는 우리 깨달음장이라고 하는 수련 다녀왔어요? 못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다녀왔어요. 지금 직장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내 돈 모자란다 그랬잖아. 그죠? 부모도 지원해 줄 만큼 형편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새로 사업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생각을 접어야지. 이 생각을 자꾸 하면 부모를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의 형편이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모를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부모가 대줬으면 하는데 부모가 대줄 형편이 못 되는데 처음부터 부모가 가난했으면 원망이 안 될 텐데 옛날에 잘 살았던 형태가 있으니까 그때 돈 좀 제대로 모아놨으면 지금 내 어려울 때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모가 원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내니까 문제를 원인을 부모한테 가서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을 할 때 돈 안 드는 아이디어를 내가 사업을 하면 되지. 돈이 없는데 왜 돈 있어서 하는 아이디어를 자꾸 내나.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 아이디어 아직 못 냈어요? 못 냈어요. 그러면 사업할 수준이 안 돼요. 돈이 안 들면 실패할 수가 있나 없나? 실패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자꾸 실패하는 일을 하잖아. 실패할 게 뭐가 있노?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빚어서 사업하면 내 망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일가 형제 친척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돈 없는 게 어때요? 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돈 있었으면 내가 이제 집안 재산 다 팔아먹고 이제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깨달음장 갔다 오고 노는 짐에 100일 출가해가 한 100일 동안 봉사도 하고 이 형제 이래도 놀고 저래도 노는 거니까 그냥 허송세월하고 놀지 말고 복을 지어라. 이렇게 복을 딱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따지지 말고 그저 누구든지 나를 오라 그러면 어때요?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디든지 나를 받아주는데 오라는 거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 세상에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쓸모있다고 오라니 얼마나 고맙노. 이렇게 가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평생 내가 월급쟁이 할 거냐, 사업할 거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조그마한 기업에 가서, 조그마한 기업에 가면 월급이 작고 대우가 나쁜 것도 있지만은 조그마한 기업에 가서 열심히 하면 온갖 일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온갖 일을 다 하지. 큰 회사 가면 한 부분 부속밖에 안 돼. 작은 회사에 가면 온갖 일을 다 해. 온갖 일을 다 한다는 건 뭐예요?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온갖 경험을 다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사장도 어때요? 거의 나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다 경험하고 운영을 다 하다가 나중에 체리거나 하면 어때요? 실패할 확률도 없고 자본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잘 물었어요. 지금 하면 안 돼. 돈이 있어도 실패해, 지금 하면. 그러니까 먼저 자기 복을 좀 짓는 게 좋아. 그래서 먼저 교담장하고, 두 번째 100일 출가하면 좋겠는데 못하면, 지금부터 하면 나중에 더 그만큼 사업이 안정적이 되고,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또 되는데, 어쨌든 나를 부르는 회사에 따지지 말고 아무데나, 그게 뭐 하찮다 한다 이 따지지 말고 나를 그저 오라는 데 있으면 고맙다 생각하고 가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복 짓는 마음. 이게 이제 100일 출가하면 아무 돈 안 받고 내가 돈 내고 100일 살아보면, 누가 다 하면 10만 원을 주고도 주면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100일 출가하라는 거. 딴 데 갔으면 내가 전에는 5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요즘같이 어려운데 돈을 안 줘도 일자리만 준 것에도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일할 때 쫓기지 않게 된단 말이야. 초조불안하지 않고. 그 심리가 딱 안정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런 가운데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사업이 탄탄하게, 이게 회사에 승진을 해도 탄탄하게 승진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다음에 누가 이 회사에, 작은 회사지만 작은 회사면 일을 잘하면 승진이 빠를까 느릴까? 빠르겠지. 안 그러면 다른 큰 회사에서 또 어때요? 데리고 가겠지. 그러고 그만두고 내가 새로 해도 경험을, 작은 회사에 있다가 나와야 작은 회사를 차릴 수 있지, 큰 회사에 있다가 나오면 작은 회사를 못 차려. 왜? 자꾸 그 큰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려면 돈이 자꾸 많이 들어. 그래서 먼저 자기 마음부터 다스리고 복부터 좀 짓고 하면 좋겠다 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달 말에 폐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적지 않은 빚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작은 집으로 새를 들어서 옮기고, 살던 집은 처분해가지고 갚을 수 있을 만큼은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상당한 빚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은 다 은행에서 빌린 것들이고, 그리고 또 남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인 회생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혼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다음 달부터 또 남편이 다닐 직장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밝았던 사춘기 아들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신경도 쓰입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고생스러워도 무리해서 빚을 다 갚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또 다른 업을 찾는 것은 아닌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이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방법을 여쭤봅니다. 네. 애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애를 키우는 사람은 부모가 정직해야 애가 나중에 훌륭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 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늘 그 자긍심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청산할 수 있으면 청산해서 개인 빚은 일단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은행 빚은 뭐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있으면 갚고 없으면 못 갚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안 갚으면 안 돼요.
내가 뭘 가지고 꼽을 쳐놓고 안 갖고 이러면 다른 사람 괴롭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최소한도 뭐 아무리 빚을 줘도 쌔반 얻어 살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살고 나머지는 다 털어갖고 그래서 못 갚는 거는 그 뭐랍니까 요즘 부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개인도 신용 불량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취직해가지고 돈 벌면 한 30%는 또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3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남 거 떼먹고 얼마 가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좀 이 대명천지에 좀 밝게 살지. 숨어 살고 직장 다니면서도 안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사람 기가 죽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직장 130만 원 받으면 처음부터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조금 아껴 살고 아들하고는 그거 갖고 너무 뭐 자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 옷 좋은 거 사주고 방 큰 거 해주고 학원 보내주면 애가 기 살고 못 보내주면 기준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모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사업하다 보니 이렇게 실패했다. 우리 좀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도 조금 용돈 아껴 쓰고 이렇게 살자. 집이 좀 큰데 살다 적게 사면 좀 불편하지만은 처음부터 우리 집보다 지금 이 집보다 더 작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새로 가족의 힘을 하자 하면 아들도 가족의 일원으로 늘 보호자로 생각하지만 강아지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해가 역할을 탁 분담해가지고 아빠는 이래 해야 되고 엄마는 이래 하고 너는 대신에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려우니까 용돈도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딱 가족 회의를 해가 딱 역할 분담을 하고 살고 이러면 애가 오히려 훨씬 더 좋아져 버립니다. 부유한 집에서 맥없이 살들 때보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울 일이 아니에요. 이 기도한다면 이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건강하고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알았어요? 예, 그렇게 기도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실패가 괴로움이 아니다. 실패해서 좌절하면 뭐다? 괴로움이 된다.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막는 교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실패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항상 인연에 뭐다? 과보가 따른다. 근데 이 남편 격려하고 애껴 쓰고 이렇게 막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또 막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힘을 내가 하는데 막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 못 산다고 압박을 하고 어깨 무거운 짐을 두고 이러면 이제 서울에는 이제 집을 나가버리거나 너무 무거우니까 못 견디가 나가버리거나 그렇게 노숙자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격려해줘야 돼. 원망하지 말고 돈을 어떻게 날렸던 관계없이 노래마다 날렸던 뭐 바람 피우다 날렸던 뭐 욕심내다가 날렸던 걸 갖고 빌려줘다 날렸던 뭐 보증서가 날렸던 이미 지나가버린 갖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고 이 난리 버린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불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해주고 아껴 쓰고 집 탁 줄이고 안 그러면 천막이나 치고 월세 탁 내가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도전으로 이런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도 이만하게 다행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마음에서 긍정성이 탁 일어나는 거야. 아이가 어쩌면 이걸 통해 더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가난하거나 그렇다고 아이들의 심성이 비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부모가 심성이 위축되면 아이가 따라 위축되는 거예요. 그 얼굴에 웃음 잃지 말고 오히려 덕택에 돈 있을 때 자꾸 이것저것 사먹어가 뚱뚱해지면 돈 없는 집에 다이어트도 하고 알았어요? 큰 집 살면 청소하려고 힘드는데 어때요? 작은 집에 살면 앉아가 뺑뺑 돌면서 방 닦으면 끝이잖아요. 큰 집 사가 남자는 이 방 자고 여자는 저 방 자고 그래가 정 떨어지게 하지 말고 둘이 한 이불 밑에 딱 붙어가 껴안고 자면 정도 더 나고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전부 이불 하나 가운데 놔놓고 어때요? 발 놓고
살고 잘 때 이불 서로 잡아 당겨가지고 자다 보면 이불이 없어. 저쪽 가 있으면 또 잡아 당겨가 이쪽으로 오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뭐 가난하다 하지만 그게 다 정이고 그게 삶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부인이 기도하고 밝게 살고 아이도 격려해주고 남편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전화비복이라는 게 있어요. 더 좋은 일이 된다 이 말. 네.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업을 하다 보니 미수금도 늘어나고 며칠 전에는 부도도 많이 나서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는 저 또한 많이 힘이 듭니다. 제가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은지 스님께 여쭙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슨 업을 하는데요? 철강유통업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이유가? 부도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관된 딴 회사가 부도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네, 그 연쇄 부도를 맞는다. 네. 근데 거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아니요, 어떤 방법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저도 같이 막 휩쓸려가 같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입체식에 참석을 했었고 지금 불때도 봄불때 강의도 듣고 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자 공동 기도문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도 도움이 남편한테 떡고물이 조금 떨어지는지. 근데 가만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즉 연쇄부도를 맞아가 지금 회사가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고 나도 또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그 괴로워한다고 그 부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괴로워하면 그 문제도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건강도 해치고 사업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남편이 저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어요? 잘하는 거요? 어리석다고 옆에서 볼 때는 저렇게 해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보세요. 그런 남편이 괴로워한 걸 보고 나도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회사 일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나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나 같지 않아요? 내가 괴로워한다고 남편 괴로움의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달 생각해봐. 남편이 괴로워하는 거는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해만 된다. 저렇게 하는 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걸 나한테 적용해보면 남편이 괴로워한 걸 보고 괴로워하는 거는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A를 보고 B가 A를 보고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B가 참 어리석어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 B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보고 C도 또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C는 어리석지 않아요? 남편이 나한테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화만 내도 내가 화를 안 낼 텐데 화내는 남편을 보고 내도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내는 남편을 보고 화를 낸 나는 잘한 거냐 이 말이에요.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것이고 회사 부도난 건 부도난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음을 끊어야 되고 어음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앞으로 거래 안 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하고. 그래도 거래를 해야 되잖아. 왜? 사업을 하려면.
이 현재 시스템이. 그럼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한두 명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걸 감안해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이익이다 이래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부도가 안 나는 것보다 안 나는 것보다야 나는 게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도가 간혹 나는 것은 사업에서는 이미 예견하고 시작해야 될 우리의 인생 아니냐. 남편이 만약에 사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갖고 괴로워하고 술 먹고 이런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남편을 보고 괴로워하는 나도 남편과 똑같은 행동 양식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 괴로워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바보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 그냥 괴로움이 없어져야지. 왜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애느냐 이런 질문이 온당한가? 남편이 하는 행동이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남편을 보고 괴로워하는 나도 굉장히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그럼 어리석다면 이거 잘못됐다면 안 하면 되잖아. 계속 힘들어하는 거를 옆에서 보니까 저도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도 왜 힘드나 하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힘들다 이래 말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왜 힘드나? 남편이 괴로워하니까 나도 힘든다 이래 말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애는 또 왜 힘드나?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애도 힘든다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럼 애가 볼 때는 아빠가 힘들어하든 말든 엄마는 안 괴로우면 애가 볼 때 잘한다고 생각해? 못한다고 생각해? 잘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남편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면 이걸로 끝이 안 나나? 왜 여기 또 질문이 생기느냐 이거야. 그러면 남편이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그 남편 인생이고 나는 그냥 뭐 괴로워하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잖아. 사업하다 보니 저럴 수도 있구나. 아이고 괴로워하구나. 그러니까 고기는 하나 끓여주자. 괴로워하니까 뭐 한다? 저녁에 뭐 집에 오면 술상이나 차례가 어때요? 하소연을 좀 들어주자. 그 왜 남 괴로워하는데 내가 따라가서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 이거야. 남 괴로워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러면 경계 보면 다시 끌려 들어가지만 이때 뭐다?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누가 어리석은 거다? 내가 어리석은 거다고 알면 그 자리에서 놓으면 되지. 거기에 무슨 특별히 또 방법을 찾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분은 어떠냐? 그럼 주력하면 괴로움이 없어지냐? 지금 이런 걸 찾는다. 스님 뭘 원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 그냥 이거 어리석구나 하면 그걸로 딱 끝나버려야지. 남편이 하는 짓은 사업에 천하 도움이 안 된다. 이걸 내가 알면 내가 남편 괴로워하는 거 보고 괴로워하는 거는 가정에 천하 도움이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거를 지금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여기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 스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남편이 괴로워한 걸 보고 내가 안 괴로워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한테 심각한 피해가 가죠. 자녀들한테. 엄마도 부도도 나고 앞으로 사업까지 망하고 남편은 거기다가 괴로워해서 술 먹고 그걸 보고 엄마도 또 괴로워하고 그럼 애들은 엄마도 괴로워하고 아빠도 괴로워하고 경제도 없어지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살지? 그거 안 괴로워할 수가 없다. 그럼 사주팔자인가 안 괴로워할 수 없게? 앞에서 늘 강의했잖아. 괴로워하고 안 괴로워하고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남편이 저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보니까 저를 힘들었나고 저기 사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저 인간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런다면 나도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남편이 부도는 났지만은 아주 그 가운데서도 헤쳐나가 보려고 그저 노력을 하는 걸 보면 마누라도 안 괴롭고 자식도 안 괴로울 텐데 남편이 그 경기에 빠져가 괴로워하니까 지금 마누라도 괴로워지고 자식도 괴로워지니까 남편은 사업만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집안을 괴롭히는데 그 남편이 어리석은 짓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해 주는 게 남편한테 도움이 되겠어. 여보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 이래 술 한잔 받아주고 여보 애들 걱정하지 마라. 애들은 내가 잘 간수할 테니까 회사 일이나 전념을 해. 망하면 망하고 한번 열심히 해봐. 뭐 요즘 우리 다 젊은데 아직 우리 다 젊잖아. 그러니까 회사 그만둬도 우리 또 딴 일 해서 또 살면 되지. 뭐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내가 안 괴로우면 격려해 줄 수가 있잖아. 그럼 그게 남편한테 힘이 되겠어? 같이 우는 게 힘이 되겠어? 격려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격려를 안 해줘? 도움이 되는 걸 나한테 물었잖아. 남편한테 도움이 되는 걸 스님한테 물어서 남편 격려해 주려면 격려를 줘야 되는데 격려해 주려면 내가 안 괴로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괴로워할 아무런 이유는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미쳐서 같이 덩달아서 괴로워하는 거지. 남편이 물에 빠지면 같이 따라서 빠지는 게 좋아? 내라도 밖에 나와가지고 짝대기라도 들고 와서 건져내는 게 좋아? 근데 왜 자기는 남편이 빠지는데 내가 어떻게 안 빠질 수 있습니까? 부부의 의리가 있지. 지금 이런 주장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고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같이 끌려 들어갈 파이면 손을 딱 뿌리치고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그거는 배신이 아니에요. 나와 짝대기를 가져와서 건져내야지. 왜 그 바보같이 같이 끌려 들어가서 죽어?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다 그래. 남편 괴로운 건 남편이 있어야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 거기에 관계를 끊어라 이 말이야. 끊어. 거 끌려 들어가지 말고. 나는 지금 내 자식도 키워야 되고 남편이 죽더라도 난 지금 자식도 키워야 되는 사람 아니야? 남편이 죽어도 그거 안 따라가야 되는데 괴로워하는데 뭐 때문에 남편 죽으면 따라갈 거야? 아니 남편 죽으면 따라갈 거냐니까. 아닙니다. 그럼 근데 죽어도 안 따라가는데 괴로워하는 정도의 뭐 때문에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죽는데 거기 안 따라가는 방법이 뭐 있냐?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주려고 하면 안 따라가지나?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는 것처럼 너는 괴로워해도 나는 안 괴로워해야지. 거기 무슨 방법이 있어. 그게 어리석은 줄 알면 그냥 이걸로 끝이지. 그래도 나도 모르게 얘기했지만 또 끌려 들어가면 바보 같은 짓이 하고 얼른 나오면 되지. 그래서 그 괴로워한 시간에 밥상 차려가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밤에 와서 힘들어 술 취해가 힘들어하면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엄마처럼 좀 껴안아주고 아침에 출근하면 등 떠들어가 보내주고 그러면 되지. 회사에서 괴로워하면 목욕탕에 가서 좀 쉬라 그러고 하면 되지. 그건 내가 뭐 때문에 그 같이 끌려 들어갔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줄 알면 그걸로 끝이지. 그게 뭘 원한다는 거예요? 잠꼬대 하다 흔들면 눈떡 뜨면 옥고민해 하면 끝이지. 그럼 깨가지고 또 아까 그 강도 어디 갔지?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남편이 죽으면 내가 따라 죽겠냐? 애 낳아놓고 따라 죽겠냐?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습니다. 그럼 남편 괴로워한다고 내가 따라 괴로워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할 겁니다. 그럼 됐어. 반갑습니다, 스님. 네.
저는 6년 전에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갖고 스님께 질문을 했었고요. 그때 300배 절을 하라 그래서 참여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흔쾌히 이렇게 응해주지 못하고, 옛날에 그렇게 묵어있던 감정이 미운 마음이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하겠다고 하는 거를 사실은 돈이 지금 없는데 굳이 이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다 사실은 빚을 져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뭘? 그 터럭을 사서요. 개별함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운수. 네네, 운수. 근데 이제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운수, 그러니까 이게 차에 물건 옮길, 이게 많은지 적은지 좀 체크를 해보지. 그러니까 차 가진 사람들이 지금 물건이 적어가지고 지금 기름값도 안 나온다 이런 수준인지, 그냥 막 운반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한 대 더 샀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인지. 근데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현재는 이 물동량이, 경제가 전체가 침체가 되니까 물동량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가게 여러분들이 뭘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손님이 적잖아, 그죠? 손님 적으니 그 가게도 안 되겠죠. 그럼 손님이 적으니까 뭐 음식이든 뭐든 소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비가 적으니까 물동량이 적어져야 안 적어져요?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해운 회사가 여러분들 잘 아는 한진해운 같은 세계 10대 해운 회사가 되는 이런 것도 막 무너지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지금 물동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있는 회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는 회사도 하던 사람도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답답하지만은 있는 좀 까먹고 그냥 노는 게 돈을 버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냥 까먹으면 1년에 1,000만 원 까먹으면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 5천만 원 까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자꾸 버는 것만 익숙한데 덜 까먹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덜 까먹는 게. 덜 까먹는 게 돈 번다. 이거 알아요? 이런 원리를. 그런 거 모르지. 여러분들은 꼭 돈이 들어와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덜 까먹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1년에 3천만 원 까먹을 거를 1,000만 원 까먹으면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자꾸 구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자기도 벌어야 되겠다. 이거 자꾸 꾀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까먹으니까 다른 걸로 잘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벌리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 어디 가서 뭐 청소부를 하든 뭘 하든 몸으로 때우는 게 있으면 그건 미천이 별로 안 되니까 괜찮은데 지금 같은 시대에 자본 투자해서 뭐 하는 거는 까먹기가 더 쉽다. 이건 알아야 돼요.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하강할 때는 10개가 개업을 하면 8개가 망하고 2개만 성공해요. 경기가 상승할 때는 10개를 개업을 하면 2개가 망하고 8개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할 때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경기가 상승할 때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다 사람의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경기가 상승할 때는 10명 중에 8명이 성공하고 경기가 하강할 때는 10명 중에 2명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확률이 상승할 때는 사업을 열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하강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강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가끔 생기는 거는 소위 틈새 전략.
어떤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틈새 전략, 특별한 서비스, 안 그러면 특별한 맛, 뭐 특별한 게 연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남이 하면 된다, 남이 뭐 트럭 하나 해가지고 돈 버니까 나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거의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자기가 알고 첫째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 그럼 그걸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시장 조사를 좀 해보고 여보 이래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이렇게 당신 조금 알바 정도 해가 벌고 부족하면 내 용돈 좀 드릴 테니까 이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고 그래도 고집을 한다 그럼 자기가 딱 계산해야 돼. 줄 때는 돈 벌 거라 이리 주면 안 되고 까먹을 거다 하고 알고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까먹더라도 그 문제 갖고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잖아. 그지?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칠라 해도 돈을 써야 되고 사우나장에 가서 모욕할라 해도 돈을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을 좀 써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하지 않은 데를 조금 비율을 맞춰줘야 우리 관계가 좋다 할 때는 돈을 조금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거야. 이건 돈을 조금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트럭을 산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운전은 자기가 하나? 아니요, 남편이 하죠. 그러니까 네네. 남편이 자기가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트럭은 놔놓으면 감가상각비가 생기겠지. 짐 실을 일이 있으면 기름값이 들지, 실을 일이 없으면 기름값이 안 들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이제 딱 계산해 보이. 그래, 차 사는 목돈이 좀 든다. 두 번째, 이자가 든다. 세 번째, 감가상각비. 차라는 걸 싸가지고 놔놓으면 1년마다 가격이 몇백만씩 떨어지잖아, 그지? 네. 그래, 그거 해봐야 1년에 한 1,000만 원 까먹는다. 그래, 그 정도는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준 셈 치지. 이렇게 딱 자기가 계산하고 해보세요. 이렇게 엉켜히 탁 해버려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남편은 지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놀아라 네. 그래. 놀아라. 여보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등산 다니고 그러세요만 내가 한 달에 용돈 50만 드릴 테니까 살살 노시고 디스크나 치료하시고 그럽시다. 우리 늙어가지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차 사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가슴 저리고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그래가지고 또 허리 다치면 그 번 돈 이상 병원비 더 들고 그러는데 여보 그냥 장사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살살 해가지고 내 하는 일이나 도와주시고 그러면 어떨까? 내가 용돈 좀 드릴게. 이렇게 살살. 자기는 뭐 해요? 저는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해. 네. 그러면 옛날 남자가 혼자 돈 벌어 여자 다 자식하고 살듯이 자기가 벌어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하든지. 그래도 남자가 또 지가 버는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남자가 기죽겠다. 이래 생각하면 그 트럭이 또 남자가 보니까 또 집제패가 산다니까 차가 또 대형 트럭이요? 네. 1억이 넘는 거요? 다 하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요즘 대형 트럭 안 되는데. 이제 조그만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짐은 이제 본인 직접 들어야 되고요. 큰 트럭은 지게차로 다 하니까 운전만 이제 살살 하고. 그래, 그건 맞는데 지금 그렇게 대형 트럭의 이 실을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건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고 결정하세요. 네. 그래도 이게 자꾸 하겠다 그러면 이게 집안에 갈등이 되니까 돈을 조금 포기하면 돼. 그래, 단안을 탁 내리세요. 그걸 갖고 계속 싸우지 말고.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하고 예전에 사이가 안 좋을 때요. 네. 성질을 애들한테 팍팍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학교 성적은 좋은데 선생님이 자기 생각을 발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학기 초에 반장 선거에 걔가 이제 추천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이제 반장 선거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사실은 똘똘하게 생겼는데 말을 너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시키면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걸 물으면 대답을 하겠는데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이러면 머리가 하얘져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몇 살인데? 지금 한 명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한 명은 중학교 1학년. 벌써 좀 지났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시기는. 그러니까 제일 엄마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3살 때까지. 그건 엄마의 전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고, 그다음 유치원, 초등학교는 한 50% 영향을 받는 시기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는 그저 한 20%? 거의 자기가 이제 해 나가는 시기예요. 졸업하면 저렇게 이제 20살이 넘으면 이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기가 특별히 할 거 없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엄마가 애들을 좀 지나치게 어떻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켰나? 공부를 시킨 건 아닌데요. 공부든 일이든 집에서. 그냥 애들 어릴 때 사실은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는 성질을 못 내니까 애들한테 성질을 팍팍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떠냐 하면, 이렇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잘하는데, 처음 하거나, 갑자기 시키거나 하면 이렇게 백지가 되고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창조성이 좀 부족해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조금 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정해진 것 같은 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아이디어를 새로 내고 갑자기 이렇게 위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 같은 이런 거는 부족해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좀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일을 착실히 하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 주면 좋지. 예를 들면 법문을 하더라 지가 딱 준비해 가서 하는 법문 이런 거 하면 되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무거나 묻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럼 뭐 물으면 머리가 새카매져가지고 무슨 소리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양말도 제가 빨고 방청소도 제가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청소하면서 엄마가 억지로 시키면 어떠냐, 대충 엄마의 눈속임으로만 청소하거든. 그럼 창조성이 안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 방을 열심히 닦아야 방을 어떻게 닦으면 된다. 요 걸레를 한번 빨아와가지고 요거 2번, 3번 안 빨아가고 한 번만에 다 닦으려면 몇 번씩 접어가지고 어떻게 닦으면 된다. 이런 거를 자기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요게 엄청난 교육이에요. 요런 게. 예를 들면 밥을 할 때 어떻게 하니 타더라, 어떻게 하니 족밥이더라, 어떻게 하니 청밥이 되더라, 불을 어떻게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쌀을 씻어서 불렸다가 그냥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엄청난 창조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만 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부속품 수준이죠. 이제 미래의 창조 시대에는 이런 교육은 이제 별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태어나가 부모가 간섭 없이 다 지가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조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좋죠. 이거 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여러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요래돼보고 저래돼보고 요래돼보고 저래돼보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도 요래저래 장난감을 그러니까 만드는 게 엄청난 교육입니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뭐 교육이 되지만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구슬치기 하면서 써야 하면 이길까 연구하고 안 그러면 뭐 화투 같은 거 치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길까 이게 중독이 된 문제지만은 그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 건 이 머리가 굉장히 창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창조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부모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는 자기가 맨몸으로 나아가 돈 벌어가 집도 사고 자식도 나아가 키우고 장가도 가 참 크고 부모도 봉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대학 유학까지 보내놓도록 키워놨는데도 지가 못 먹고 살고 장가도 못 가가 부모가 중매 써줘야 되고 집도 부모가 사줘야 되고 애도 낳으면 부모가 봐줘야 되고 둘이가 싸우면 또 애 데리고 집에 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정해진 계획에서 약간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자랄 때 약간 지금 질문하는 그런 성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즉흥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교나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딱 정해진 코스에서 이렇게 착실히 하는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게 적성에 맞다. 그런 거 정도 알고 대응을 하면 되지. 그걸 지금 뭐 바꾸기는 어려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어떻게 유익했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는 두 가지예요. 이런 사회 얘기라든지 지식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 얘기니까. 근데 요 괴로운 얘기하면 죽겠다고 하는데도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마음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즐겁고 괴롭고는 어디 산다? 마음에서요. 이러쿵저러쿵은 어디 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지식과 이론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재미만 있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익이 된다고 재미없는 거를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지루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재미는 있는데 이익되는 게 없으면 나갈 때 실컷 웃었는데 나갈 때 허전해요. 뭐 있지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도 있고 유익하다.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이게 진리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재밌고 유익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조금 더 행복해졌다고 느껴요? 조금 무거운 게 좀 가벼워졌다고 느껴요? 그러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 이 제목이. 법륜 스님과 행복한 대화. 행복한 대화는 행복한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괴로운 얘기를 갖고 뭘 했습니까? 아까 질문한 거 다 괴로운 얘기예요, 즐거운 얘기예요? 괴로운 얘기인데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했어요, 인상 쓰고 했어요? 웃으면서 했지. 저 막 우울증이라 해도 웃고 하고 여기 막 28년 만에 노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얘기도 우리가 서로 살펴보면 즐겁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는 언제나 즐거울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권리가 다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처럼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 잘 못하듯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금 향유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 미안해요. 나만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여기 있는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이 젊은 청년하고 늙은이 나하고 네가 더 행복하나 내가 더 행복하나 난 네보다 행복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삽니다. 늙어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너는 결혼했지, 나는 혼자 살지. 언론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너가 결혼한 사람보다 내 혼자 살아도 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또 돈이 좀 있나? 난 없다. 그래도 난 돈은 없지만은 네보다는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식 당신이 더 많나? 난 좀 부족하다. 그래도 내가 행복은 너보다 더 많다. 저는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해도 비교해서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늙어도 젊은이가 부럽지 않고 혼자 살아도 둘이 사는 게 부럽지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늙었다고 무슨 물들이거나 화장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물들이는데 힘들잖아. 깎아버리면 표가 안 나요. 얼마나 쉬워. 머리 빠지는 사람 그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된다? 깎아버리면 돼요. 머리가 하얀 게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하얀 게 좋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사는 다 머리가 허옇고 수염하얗잖아, 그죠? 근데 그게 뭐 조금 보기 싫으면 깎아버리면 돼요. 돈 들이게 뭐 때문에 물들이고 그러면 그게 머리 피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물감 들이는 그 화학 성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장인데 난 화장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형인데 난 성형도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톡스 맞는다고 몇 시간 걸렸다는데 나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구두 신고 있는데 난 고무신 신고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서양물 들어가 양복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전통 한복 입고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다 관뒀는데도 잘 살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미국 가서 미국 과일 리더하고 만나가 얘기하잖아요. 응? 또 인도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인도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짓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영어 해야 되는 줄 알잖아. 미국에 가면 거지들 영어 잘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어만 하면 할 줄 알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영어를 하면 더 좋겠지. 내가 중국말을 잘하면 더 좋겠지. 그러나 그거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한다고 불행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주어진 권리예요. 그걸 향유하시라. 자기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시라. 남편이 죽은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리가 하나 다쳐서 교통사고 나가 부러져가 의족을 해놔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이치를 알고 또 우리 사회의 조건들을 좀 이해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말에 배 아픈 거는 참아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말 있죠. 배고픈 게 뭐예요?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오히려 가치가 안 나면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사촌 논 사는 거는 못 참는다. 배 아픈 거는 상대적 빈곤. 그 우리 사회가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을 좀 줄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얘기. 그럼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이런 이제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자. 신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시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시고 종교가 싫은 사람은 다니지 마시고 그러나 행복하고 싶다 이건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